안녕하세요, 베리지에게 여러분. 자, 이번 시간 메인 매출 점표 입력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 매출을 배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매입에 대한 유형들을 모두 다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매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출에서도 매출 과세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도 매입 과세가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출문제 아무거나 열어놓고서 같이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저는 115회차 다산 컴퓨터를 열어놓고서 함께 입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내용을 다 입력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8월 17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8월 17일 날짜로 우리가 등록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지금은 같은 회차가 아니기 때문에 114회차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기존에 거래가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때요? 그 날짜 전표를 들어가면 그 날짜에는 아무것도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조회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입력을 하러 갔는데 이 날짜에 뭔가 거래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 라고 한다면 내가 날짜를 잘못 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도 체크할 줄 아시겠죠? 자, 이제 매입 쪽에 대한 유형들을 볼게요. 매입의 과세 매입이다, 아니면 영세율도 있고요. 계산서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매출 쪽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발행을 해주면 수취하는 이쪽에서는 매입 과세, 매입의 영세, 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의 면세,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과세, 영세, 면세까지는 어려울 게 없죠. 자, 하지만 매출과 다른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54 불공제 거래죠. 이 불공제 거래는 부가가치세도 있고 세금 계산서도 있지만 매입세 공제를 안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유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도 그만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외에 수입하과 현과 이런 내용들 같이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원재료를 구입하였다라고 했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하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입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보통은 이 보편적인 내용에서는 매입 거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예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건 다른 표현이 없으면 매입 거래구나. 매입할 때 아래 세금 계산서를 보세요 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세액 120이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 있구나. 그렇다면은 세금 계산서도 받았고 세액도 있으니까 이건 매입 과세야. 자, 하지만 누가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아까 방금 전에 부가가치세와 세금 계산서가 있어도 불공제일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했다면 바로 이걸 보시는 거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원재료에 대한 매입은 우리 회사 재고자산, 바로 일반적 상거래로 매입 과세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등록을 하는데 결제 내역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금 계산서 안에만 결제 상황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음 자리에 500이 있고요. 외상 미수금에 820이 있어요. 자, 그럼 원재료는 일반적 상거래니까 어음 자리에 있는 금액은 지급어음, 외상 미수금 자리에 있으면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얘가 원재료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혹시라도 비품이나 이런 유형 자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음이든 외상이든 모두 다 관계없이 다 미지급금으로 합해서 써야 됐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문제 보시는 것처럼 원재료였습니다. 일반적 상거래에 대해서는 어음 자리의 금액은 지급어음, 외상 매입금은 이렇게 따로 쓰시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가구의 원재료에 대해서, 자, 부가가치세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역시나 원재료였고, 그리고 부가세와 세금 계산서가 모두 다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 과세. 자, 대신 조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뭐냐? 자, 메인 거래처는요, 메타 가구에서 라고 해서 메인 거래처 메타 가구죠? 자, 그래서 상단에 메타 가구를 등록할 겁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이 대금 중에서 100만 원은 은성 가구로부터 제품을 받아 보관 중인
은성가구 약소금을 배서양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드러움에 대해서 배서양도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거래처가 따로 표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매출 쪽에서도 배우셨습니다. 매출 쪽에서 뭐를 배우셨었냐면 배서양도해서 바드러움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차변 쪽에서 거래처 바꿔주는 거 저희가 첫 번째 진행을 했었고요. 자, 배서양도 말고도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카드와 관련된 내용들은 메인 거래처와 달리 진행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매입 쪽에서도 이렇게 메인 거래처와 다르게 거래처를 써야 되는 상황들을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등록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등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월 15일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51번 매입 과세다. 자, 원재료를 꼭 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원재료를 쓰게 되면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는 수량이나 단가에 대한 정보를 넣었을 때 공급가액이 자동 산출되니까 조금은 더 편리하더라. 자, 메타 가구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겠어요? 거래처를 등록하겠죠? 저는 해당하는 회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메타 가구를 임의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있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조회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새롭게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 1번 전자, 그리고 당연히 분계는 3번 혼합이죠. 자, 차변에 원재료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있었던 건 맞더라. 자, 하지만 조심할 점, 대변에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라고 했을 때는 지급어음.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바드러움을 배서양도해서 줬다라고 할 때 그때는 바드러움을 써야 된다는 점,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 원재료에 대한 1개월 뒤는 외상이니 외상매입금을 쓰겠죠. 자, 이때도 조심할 점 얘기했었습니다. 이 바드러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야 되겠더라? 은성가구.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래처가 달라지게 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신규로 등록을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메타가구, 은성가구가 모두 거래처가 등록이 되어 있었을 거니까요. 그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거래처와 그 아래 거래처가 다르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입니다. 자, 소모품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있고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자, 부가세와 세금계산서가 있다. 51번 매입과세. 자, 그대로 공급가액 95에 부가세 95,000원, 거래처 산양산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거래처 산양산업이 나와 있고 전자여액, 분계현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왜냐? 현금으로 구입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 대변에 현금이 기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차변에 소모품 구매했고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이 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나가는 거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1번 현금으로 처리해도 좋고 3번 혼합한 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셔도 좋다. 자, 그 다음에 소모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소모품 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문제가 자산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소모품이 된 겁니다. 이걸 소모품 B라고 쓰시면 당연히 틀리시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잘나가 광고에 주문 제작하였다 대금을, 자, 광고인데요. 부가세가 포함이든 별도든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이렇게 부가세도 있고 세금 계산서도 있고 그 다음 광고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51번 매입과세. 자, 그 다음 차변에 광고 선전비냐라고 했을 때 간판 제작이었고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비품으로 처리하라고 했구나. 그렇다면 차변에 이 광고 선전비가 아닌 비품이라는 자산을 등록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550이다 라고 하는 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었죠.
자, 500이 공급가액이고 50이 부가세예요. 자, 이런 문제 풀 때에도 우리가 이 머릿속이 막 긴장이 돼서 복잡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9월 26일 날 들어갔을 때 51번 매입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 부가세 포함된 금액 550을 내가 못 쪼갰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57번 카과 이런 거 등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550만 원을 넣어보는 거죠. 어때요? 자동으로 바뀌죠? 자동으로 바뀐 거 보면서 다시 카과가 아니라 51번 매입과세였어 라고 하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유형들이 있었어요. 건별, 카과, 현과 이 세 가지 유형들이 공급가액 자리에 공급 대가, 즉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쪼개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문제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면 어떡하지? 당황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렇게 카과 같은 거 등록하신 다음에 공급가액 자리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 넣어주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쪼개지니까 좀 수월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잘나가 광고다라고 했었어요. 뭐 거래처가 써줘야 되겠지만 같은 회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거래처를 썼을 거야 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고 보통 예금에서 송금하니까 혼합. 자, 그리고 비품으로 처리할 것 했으니 차변의 원재료가 아닌 비품으로 바꿔주며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서 송금했다라고 했으니 보통 예금을 넣어주셔야 좋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진 않았나요? 자,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자, 세법상에서는요, 영업용 승용차다라고 해야지만 돼요. 근데 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지라고 할 때는 택시, 렌트카, 운전면허학원 이런 영업용 승용차를 떠올리죠. 자, 이 차들은요. CC수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모두 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 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영업용이 아닌 다른 업종들을 운영하고 있는, 즉 우리가 시험 보는 이런 제조업 같은 비영업용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차량을 실제로 업무에 쓰고 있느냐? 업무에 쓰지 않으면 당연히 불공제겠고 업무에 쓰고 있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경차. 그래서 개별 소비세를 물지 않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만약에 1000cc를 초과해서 개별 소비세를 과세했다면요. 51번 매입 과세가 아니라 54번의 매입의 불공제가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 아무리 승용차라 하더라도 업무에 쓰고 있었고 1000cc 이하의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런 차량들의 구입, 유지, 임차는 세금 계산서 잘 받아왔니?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도록 하자? 세금 계산서와 부가세가 있다면 51번 매입 과세하자. 자,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왔고 경하 자동차다라고 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자동차 회사의 전자세금 계산서까지 체크를 하겠죠. 자, 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다라고 했는데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외상미 수금에 모두 다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승용차가 원재료가 아니니까 외상미 수금이나 어음에 있는 자리의 금액들은 모두 다 외상거래로 미지급금이었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등록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 날짜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51번 매입 과세 거래였다. 자, 이와 관련해서 금액을 살펴보자. 자, 금액을 살펴보면 공급가액 1,500에 부가세 150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와 관련해서는 경하 자동차 이렇게 해서 자동차 회사가 들어갔을 거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코드가 등록되지 않은 그냥 메모만 한 상태이지만 실제 시험은 여기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 혼합.
차변의 차량 운반구다. 그리고 대변의 외상은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차량이 CC수를 1000cc 초과하는 차량이다. 54번 불공제 1500을 넣어놓고 경하 자동차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자여의 불공제 사유 불공제 사유다 라고 해서 이걸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비용입니다. 구입, 유지,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라고 얘기할 테고요. 3번 혼합의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쓰셔야 될 겁니다. 자, 두 가지 분계를 잘 확인해 주세요. 불공제일 경우에는 1650에 1650이죠. 그런데 매입의 과세일 때는 1500만 있어요. 1650이 아니에요. 150은 뭐라고 써졌다?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매입의 과세와 불공의 차이점은 뭐다? 부가가치세를 분명히 부담했으나 그 매입세액을 뺄 수 있는 거래인지 매입세액을 차감하지 못하는 상황인 건지 그래서 못해서 모두 다 차량 운반구에 딱 포함하고 있는지 지금처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따로따로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공제는 뒤에 불공제 사유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테지만 이렇게 매입 과세 거래 자동차라고 해서 무조건 불공제 아니다.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의 과세였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국 신용장이다. 자, 이 내국 신용장 이야기는 앞서 매출이나 유형을 설명할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외국에다가 직접 이렇게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국내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했다. 자, 여기서의 신용장은 마스터 LC다라고 해서 원신용장이라고 하며 이런 신용장으로서 우리가 자금에 대한 흐름을 원활하게 물건을 수출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 국내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인 내가 거래를 할 때 앞으로 수출할 품목이야 라고 하면서 0% 세율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 바로 내국 신용장이라는 걸 개설해주면 된다더라. 만약 내국 신용장 개설이 안 된다면 구매 확인서라는 걸 발급해주면 된다. 이런 거래들은 국내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고 하니 매입거래. 자, 그리고 영세율이니까 매입의 영세다 라는 거죠. 네, 두 가지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내국신용장과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자, 그 다음 공급과일 3,400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0% 세율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로티상사라는 거래처 쓰고 나서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자, 차변에 원재료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당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재료 일반적 상거래이죠. 그러니 발행한 약속어음은 지급어음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만약에 이게 원재료가 아닌 비품이나 차량과 같은 자산이었으면 미지급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원재료였고 어음은 지급어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는 거 체크가 되셨고요. 자, 그 다음 계속 보면 이 8월 25일 송강수산으로부터 영업부 직원 선물로 마른 멸치 세트를 영업부 거래처 선물로 마른 멸치 세트를 구매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업부 직원 선물이다. 우리 직원은 복리후생비. 영업부 거래처 선물이다 라고 하면은 거래처 선물은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80만 원에 대해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라고 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갈 것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핵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자계산서죠. 전자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53번 매입액 면세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매입의 면세 거래라는 점. 하나의 거래로 작성을 하라는 건 전표를 쪼개서 넣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에다가 즉 공급가액을 50이나 30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80으로 하나로 합쳐서 진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분계를 입력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신다면 들어가셔서 진행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8월 25일 날이었습니다. 53번 매입의 면세였으며 공급의
특세는 80만 원만 공급가액이 들어가고 부가세는 없습니다. 거래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뭘로 처리하느냐? 송강수산으로부터라고 했으니 송강수산이라고 등록을 해줬을 것이며 전자계산서. 자, 분기비용 혼합이었다. 우리 영업부 직원이다 라고 했으니 복리후생비에 영업부 800번대 50, 그 다음에 기업업무 추진비다 라고 했을 때 영업부다 라고 했으니 800번대, 그 다음 30.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래에 정답이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멸치 세트가 아니라 멸치 가공식품, 다시 말해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는 과세거래였다 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 과세거래라고 한다면 복리후생비 쪽에는 매입의 과세로서 50만 원에 대해서 등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래처에 선물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만약에 세금 계산서가 있었다면 그 세금 계산서에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불공제 30만 원. 자, 왜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더라? 우리가 거래처에 선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래처에 선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다 라고 해서 등록을 따로 해줬어야 됩니다. 자, 하여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800번대 코드에다가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었을 겁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과세거래일 때, 불공제일 때, 즉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거래였다면 두 가지가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따로 등록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계산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가 없었더라. 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내용들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도서를 구매하는데요.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역시나 계산서 핵심 과제 53번 매입의 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을 알 수 있었다는 건 세금 계산서, 즉 위에도 전자계산서다라고 해서 계산서에 공급가액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부서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다라고 했으니 영업부서는 800번대로 이렇게 도서인쇄비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호텔 결혼식장 대관료네요.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대표이사 김영순의 호텔 결혼식장?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결혼식에 대해서 여기다 보다시피 업무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행사에 대해서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한들 이걸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이 파라다이스 홀 대관하는 데 있어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따로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한다? 이 부분은 매입세 불공제. 세액도 있어요. 세금 계산서도 있어요. 하지만 매입세액은 공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요. 김영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이 호텔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금 계산서 안에 대박 호텔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끊어준 쪽을 우리는 메인 거래처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11월 8일이다 라고 해서 11월 8일 날짜 만약에 들어갔더라. 54분 불공제로 등록을 했다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2,500이라는 공급가액의 내용을 넣어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 안에서 대박 호텔이라고 봤어요.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다. 그리고 아래쪽에 업무랑 관련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3번 혼합.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김영순이 사용한 가지급금. 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쪼갤 필요가 없다더라. 모두 합쳐진 금액.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2,750 기록이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할 점 뭐다? 대박호텔이 아니라 김영순이다 라고 이렇게 등록을 했을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여기에 모두 거래처 코드가 다르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불공제 사유라든가 가지급금에다가 따로 거래처 쓰는 것까지 잊지 말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역시나 여기도요. 한태양은 본인의 자녀 대학교 입학 축하 선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태클을 걸까봐 한태양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했으니 이 물건에 대해서 아무리 부가세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도 54 불공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자,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메인 거래처는 니캉전자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해서 메인은 니캉전자이지만 아래쪽 가지급금은 누구를 거래처로 해라? 한태양을 거래처로 바꿔줬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잘 살리셔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냐고요? 보세요. 요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도 벌써 세 번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황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4 불공제 거래이고요. 공급가액과 부가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 대표이사가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개인적 용도로 쓸 때 거래처는 메인 거래처 따로 아래 가지급금 따로입니다. 상해전자가 메인 거래처로 들어가 주는 거고요. 대표이사 황동규가 가지급금에 별도의 거래처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틀리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디에서? 진짜 너무 아까워요, 이럴 때. 다른 거 다 맞췄거든요. 근데 왜 틀렸니? 라고 했더니 제가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외상으로 구매하고 이 표현을 보면서 그냥 외상 매입금을 써버렸어요. 어머나 얘 봐라. 원재료 제품 상품 아닌데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당연히 미지급금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스마트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매출거래처에 보낼 연말 선물로 홍성백화점의 선물 생활용품 세트를 구입하고 아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언뜻 보면 카드 결제에서 카드도 등장을 하고요. 세금계산서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 카드와 세금계산서 중 세금계산서가 더 우선이니까 세금계산서로 해야지 라는 걸 알아요. 그럼 매입과세냐? 근데 문제를 다시 봤어요. 거래처에 보낼 연말 선물이에요. 기업, 업무, 추진비죠. 옛날에는 접대비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접대비 개정이 없어요. 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 국민카드, 법인카드 결제가 카드예요. 이런 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12회차에다가 직접 등록을 해보실 텐데 저는 현재 회사를 바꾸지 않고 115회차 그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19일 날짜였다. 얘들에 대해서는 54 불공제 거래였다. 카드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있지만 세금계산서가 우선. 그런데 불공제 사유. 그래서 54 불공. 이들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금액은 50만 원이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메인 거래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홍성백화점.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으니 전자. 해당하는 내용은 거래처 선물용이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며 카드 결제에서 4번 카드로 이렇게 등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원재료가 아니라 매출 거래처에 보낸다라는 건 기업 업무 추진비도 판매 관리비인 800번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출 거래처, 판매 쪽. 자, 그리고 차변엔 50에 5만 원의 공급대가 기업 업무 추진비 대변에 자, 미지급금에 대해서 55만 원일 텐데
조심하실 점은 여기 거래처가 뭘로? 국민카드로. 국민카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처럼 위에 메인 거래처는 홍성백화점이지만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닌 요 미지급금에 대해서 카드 회사에다가 갚아야 됩니다. 라고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차변이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쓴 친구들도 정답 인정해줬지만 보통 미지급 비용은 뒤에 결산 문제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모두 뭘로 처리하고 있더라? 이 결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미지급금으로 거의 대부분 다 답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시험 문제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했습니다. 인천 세관이 등장을 합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인천 세관으로부터. 그럼 매입의 수입인데요. 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용 컴퓨터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자, 부가가치세를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부가가치세만 얘기하지? 사실 여러분들 미국의 마크사로부터 수입한 업무용 컴퓨터, 즉 컴퓨터 값 600은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마크사에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마크사에 주는 600을 처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관장에 딴에는 이 600의 10%인 60만 원의 부가가치세 내고 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푸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냐면 10월 30일 날짜에 55번 매입의 수입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가 있긴 하지만 수입 세금 계산서다라는 거고요. 공급가액 600을 쓰시면 자동으로 600을 쓰시면 60이 뜹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의 인천 세관장 이렇게 쓸까요? 그렇죠. 인천 세관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미국의 마크사가 거래처가 아닙니다. 나는 마크한테 600의 물건값을 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천 세관에 60만 원의 세금 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수입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도 만약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다라고 했다면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냥 수입 세금 계산서다라고 하고 세금 계산서 표시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전자의 여 또는 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야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야 라고 했으면 반드시 이 자리를 체크했을 텐데 그걸 출제자가 깜빡하신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 그러면 이제 분계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혼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혼합을 했더니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지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와요. 문제에서도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하래요. 즉 세관한테 준 부가세 내용만 처리해달라는 거죠. 대변에 당좌예금 계좌에서 60을 이체해서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당좌예금. 자, 여기 미라클사에 대해서 원재료에 대한 부가세 별도로 인천 세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관에 대해서 수입 세금 계산서 받은 얘기 하자는 거구나 라고 해서 55번 수입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에 대변에 보통예금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 잘 보십시오. 물건의 공급가액은 그대로 800을 써요. 하지만 부가세 10%인 80만 원만 내가 세관에 내고 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선 문제도 그랬었어요. 공급가액에다가 쓰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600의 물건값을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래쪽에 표기되는 분계는 뭐다? 10%의 부가가치세만 나옵니다. 이게 매입의 수입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입의 수입 유형 특징이에요. 특징이 공급가액에 물건 원래 가격을 넣어주면 알아서 10%의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집계가 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회사 영업부 야유회를 위해서 도시락 10개를 구입하고 현대카드로 결제했다. 자, 도시락에 대해서 카드 결제만 나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 카드 전표가 있구나. 요 아래쪽을 볼까? 부가세가 과세가 됐네? 과세가 되는데 카드 결제했어? 야,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없니? 네, 받은 거 없어요. 그러면 매입액 카과예요. 매입액 카과 쓰실 때 7월 3일 날짜 주의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7월 3일 날짜 내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 57번 매입액 카과 썼죠.
이때 정말 조심하실 점. 공급가액자리에다가 30만 원 아니라 뭐 써라? 한식 도시락 세트 33만 원. 33만 원 써라.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과 3만 원이 자동으로 쪼개질 거더라. 자, 그리고 거래처 쓰자. 거래처는 어디? 이 만나 도시락이라는 만나 도시락에는 도시락 회사에 대해서 써준다. 나한테 그 증빙을 준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구와 거래를 했는지 1차적인 거래 상대방을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2차적으로 내가 돈을 갚아야 돼요. 어디에다? 카드 회사, 현대카드. 매입사는 현대카드. 이렇게 카드를 썼을 거예요. 자, 붕괴에서는 혼합 쓰셔도 좋아요. 3번 혼합. 하지만 4번 카드 쓰면 자동으로 대변의 미지급금에 현대카드가 써지니까 좀 편리한 편이고요. 회사 영업부의 야유회, 즉 우리 직원들과 한 거니까 800번대 복리 후생비로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리 후생비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 그리고 미지급금의 현대카드 이런 내용들을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영업팀에서 회사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닷컴에서 홍보용 수첩을 제작했어요. 카드 결제했고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없고 카드 번호에 400에 40에 440이라는 현대카드에 대한 전표만 있더라. 아, 카드 결제했고 과세가 되었구나. 매입의 카과. 매입의 카과에 입력할 때 얼마 입력하자? 공급가액 자리에 440을 입력하면 400에 40을 쪼개지고 메인 거래처 광고닷컴 쓰고 붕괴는 카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대변에 미지급금 현대카드 440. 차변에는 원재료가 아니라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용 수첩을 제작하는 거 광고 선전비. 문제가 별도로 뭐 비품으로 처리하세요, 뭘로 처리하세요, 소모품으로 처리하세요 언급이 없었으니까 광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광고 선전비. 자, 다음도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비예요. 아, 이거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하고 싶구나.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수익적 지출이니까 수선비라는 비용 쓰는 거구나. 카드 결제했네.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표 안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매입의 카과. 카드 전표 있고 부가세 있으니까 매입의 카과. 자, 이렇게 매입의 카과 들어갔고 88만 원 들어갔고 공급처 명예 뚝딱 수선이다, 카드다, 하나카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기계장치에 대한 수선비였기 때문에 제조부였기 때문에 500번대 코드의 수선비, 그리고 대변에 카드로고 등록을 하는 이유는 결제 대금은 카드 회사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카드. 이런 부분 주의하셔라. 자,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제공할 복리후생비였고요. 생산직 직원이니까 500번대. 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의 우리카드. 어때요? 패턴 동일하죠? 자,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49만 5천 원 등록하면 45에 4만 5천 원 자동으로 나뉘어지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카과의 특징이었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냈었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대요. 자, 현금 결제라고 무조건 현과 아니죠. 현금 영수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을 때. 자, 마찬가지로 공급가액 자리에 공급대가 550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쪼개질 거고, 와마트에 대해서 이렇게 현금과 혼합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현금 또는 혼합으로 대변에 현금이 나갔습니다 라고 처리하고, 자산 처리하세요 라고 했으니 차변의 냉장고는 비품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라고 되는데, 자, 역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금 영수증 발급하면 이렇게 현과, 매출의 현과, 공급 대가를 쓰는 거죠. 880. 그럼 공급가액자리에 쓰면은 자동으로 나눠지죠. 거래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라고만 했지 별도로 거래처 안에서 언급하지 않아서 입력하지 않았고, 붕괴는 대변에 제품을 팔았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나과일로부터 샤인머스켓을 구입했고 지출 증빙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항상 하는 얘긴데요. 현금 영수증이라는 명칭이 꼭 있어야지만 매입의 현과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예요? 과일이죠.
미가공된 농축수 임산물, 계산서가 있으면 면세라는 걸 금방 눈치챘겠지만 계산서가 없다. 없어도 여러분들은 62번 현면 이렇게 등록할 줄 아셔야 됩니다.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 나오지 않고요. 거래처에 대해서 둔화 과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분계는 현금 지급했다. 1번 현금. 공장 직원의 휴게 공간이니까 511번. 공장 직원은 500번대 511번. 이렇게 부가가치세 없이 27만 5천 원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이렇게 부가세나 봉사료가 없다라는 것도 힌트로 작용이 되겠죠. 아니, 공급가액은 했는데 왜 부가세가 없는 거야? 아, 과일이 면세 품목이라 없구나 라고 알면서 얘가 현과가 아니라 현면에 해당한다는 거 꼭 구분할 줄 아셨으면 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사실 정리를 하게 된 건요, 올해는부터 뭐 해드려야지 라고 계획도 있었긴 했지만 그 계획을 언제 실현하지? 실천하지? 라고 조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메인 매출 전표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전산회계 1급부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출에 최근에 나왔던 거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풀어보고 싶어, 내가 이 강의를 잘 이해했는지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강의에 쓰여진 내용들은 110회차 기출부터 쓰여졌으니 110회차 이후에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겠고, 내가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내가 다른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는지 궁금해 라고 한다면 109회차부터 거꾸로 올라가셔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자료와 DB나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유강사와 함께하는 이 자격증의 카페,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요. 자료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엔 다른 컨텐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